65만 명.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 만에 60개가 넘는 네이버 카페가 만들어졌고 가장 큰 카페는 가입자가 14만 명을 넘었어요. 법무법인들이 나섰습니다. 1인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준비되고 있어요. 시민단체는 1인당 1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쿠팡이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노린 움직임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국내보다 훨씬 높은 배상액을 노린 전략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배상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쳐요.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24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4년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었어요.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약 1억 건의 정보가 털렸어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역시 1인당 10만 원. 피해자들이 20만 원에서 7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낮게 책정했죠.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건 2,800여 명이 집단소송에 나섰어요. 1심에서 1인당 2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났죠. 왜 이렇게 낮을까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정식 집단소송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식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 위반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정보 유출로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단순히 정보가 털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정보로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65만 명이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훨씬 적을 거예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보상책이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고만 말했어요. 보상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책임자는 어디 있을까요? 김범석 쿠팡 의장입니다. 의결권 73.7%를 가진 실질적 총수예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사과 계획도 없다고 알려졌어요. 국회 과방위에서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대준 대표에게 김범석 의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올해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국가급 사고인데 말이죠.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증권당국에 낸 3분기 보고서를 보면 김범석 의장이 전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김 의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쿠팡 매출 대부분은 한국 내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쿠팡 미국 법인 보고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수익 대부분을 버는 한국의 중대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을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했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 사고가 터지면 얼굴도 안 보이고 대표만 내세워 샌드백처럼 대응하게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강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 의장은 여전히 침묵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안을 내놓으라.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요구했지만 쿠팡은 응답이 없습니다.
사실 김범석 의장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쿠팡은 그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어요. 물류센터 과로사 문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 입점 수수료 과다 논란. 그때마다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안산 캠프 배송기사 사망 사건 이후 지금까지 쿠팡 근로자 14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어요. 배송기사, 물류센터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의 죽음이 이어졌지만 김 의장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에요. 쿠팡은 사망자의 질병 등을 언급했지만 심야와 휴일 배송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죠. 2024년 5월 남양주 캠프에서 근무하던 41세 택배 노동자 정슬기 씨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 평균 63시간을 일했다고 유족은 밝혔어요.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쿠팡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 경영진은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과다 논란까지 온갖 문제가 쏟아졌죠.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역시 불참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약 1628억 건이에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 순위를 높인 혐의로 과징금 1400억 건을 부과받은 한 것만으로 1위가 됐죠. 논란을 무마하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쿠팡이 2024년 5월 이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검찰 출신 관료 10여 명을 영입했다고 알려졌어요.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 근본적인 문제는 지배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에 본사를 뒀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피하는 구조예요. 의사결정권자는 한국에 없고 책임만 한국 법인 대표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죠.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2021년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동일인은 안 됐어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또 피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장이 작년부터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했다고 보도됐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꾸준히 주식을 팔아왔던 겁니다. 쿠팡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는 11월 10일 약 32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어요. 전 부사장은 11월 17일 약 11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마지막 공격 시점 이후이지만 쿠팡이 밝힌 해킹 인지 시점 이전이었죠. 사태 공개 직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하루 만에 5.36% 급락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4.5배 급증했어요.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죠. 내부 통제 실패와 위기관리 부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분석됩니다. 쿠팡의 대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에 올렸던 사과문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죠.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사과문조차 감추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요.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쿠팡은 처음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지 않고 노출이라고 표현했어요. 국회에서 강하게 질타받았죠.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 아니냐. 박대준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다며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쿠팡 탈퇴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바로 탈퇴가 안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소비자 단체는 모든 기기에서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쿠팡은 즉각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라.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어요. 전문가들은 쿠팡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집단소송 손해배상, 회원 탈퇴 러시까지 더해지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요. 쿠팡의 기업 가치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외형 성장은 빠르게 이루었지만 내부 조직은 미성숙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윤리 경영이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속도만 중시하고 기본을 무시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내부 통제 붕괴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인증키가 폐기되지 않았고 5개월 넘게 수천만 건을 조회했는데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이상행위 분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안의 기본이 무너진 거죠. 은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처음 신고 내용은 4,500건 조회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370만 건이었죠. 7,500배 차이입니다. 5개월간 알고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쿠팡은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김범석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터지면 침묵하고 한국 법인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 국회 출석은 거부하고 구체적인 보상안도 내놓지 않아요. 이익은 챙기도에 책임은 회피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단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0만 원 수준이에요. 둘째,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바로 변경하고 카드 정보를 삭제하세요. 셋째,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세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사기가 급증할 수 있어요. 쿠팡을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를 조심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공식 채널로만 소통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돌입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정식 집단 소송이 안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해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 이유죠. 법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니까요. 특히 쿠팡 같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은 벌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예요.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한국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편리함만 따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쿠팡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의 소비가 기업을 바꿀 수 있어요. 65만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집단 소송. 1인당 100만 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1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범석 의장. 이번에도 그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